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마 역시 10개의 용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루고요. 오늘도 김우 의원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월 주중 이제 중간 경마로 접어들면서 오늘도 좀 부지마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신마들도 2세 신마들도 이제 드디어 이번 주부터 이제 데뷔전을 갖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올해는 신규 시스말 자마들이 좀 데뷔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큰 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 오늘 추천 경주는 김호 의원은 3경주와 7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했고요. 저는 10마 경주인 이번 1경주 또 5경주, 10경주 3개 경주를 선정했고, 지난주에 뭐 큰 배당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김호 의원이 일요 5경주 부산교차 요거 UCC 추천 경주로 가져왔었던 그런 레이스인데요. 선샤인 알파의 3개 강자 5.5배짜리 짭짤한 배당 적중해냈고, 또 4경주도 추천 경주로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서 천하통일의 제라짐 6.4배, 또 뭐 금요일날 1경주에 전사의 후회의 금빛공주 4배짜리 적중이 이어졌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뭐 배당의 흐름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 또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주도에서는 또 이세마 경매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근래 들어서 좀 2억이 넘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2억짜리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좀 특징이 그 브리지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을 다시 해가지고 조교도 하고 해서 이제 주로 해서 뛰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경매였었는데, 의외로 메리피 자마가 아니고 로카데텐 자마가 2억에 구매가 됐어요. 그것도 예. 이제 서울 경마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예, 뭐 토마스리라고 외국 마주인데 좀 이 잔디지로형 마필한테 좀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체구도 크고 생긴 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팔렸지만 항상 보면 이 5월달 이쪽 경매, 특히 브리지업 세일 때 타임 재고 팔렸던 말들이 거의 잠부상으로 못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격 대비에 비해서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뭐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로카드텐 자마이기 때문에 뭐 덩치야 속된 말로 뭐 안 봐도 비디오고, 그리고 브리지업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스피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혈통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갖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뭐 근래에서 2억이 넘는, 최근에 이제 그렇게 엄청난 고가마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2억짜리가 메니피도 아니고 로카든 쪽에서 나왔다는 게 좀 의외로 적용이 됐고,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세 신마들이 데뷔전을 갖기 때문에 또 거기에 주안점을 좀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 1경주 또 신마 경주죠. 박남규가 또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국산마 6권에 1000m짜리 있습니다. 일단 인기는 뭐 안쪽에 1번마 메이킹 승리를 필두로 해서 5번마 썬더돔, 또 안쪽에 2번마 해피투어, 3번 풀하우스, 6번마 유로공주 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 뭐 2세만 이제 데뷔전 또 2마리 지금 5번 썬더돔하고 6번 유로공주 나왔고요. 2마리 다 데뷔 시즌말입니다. 썬더모칸시는 지금 마주죠. 페가수스 목장의 피터, 이 친구가 들여온 시즌말이고요. 또 유로공주는 유로실버라고 또 노건 목장에서 10년을 기려서 들어온 그런 마필입니다. 유로실버 같은 경우는 지금 교배 경험이 있고 외국에서 자마가 뛰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누리라고 1군까지 뛰었던 그런 마필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말들은 그다지 뭐 뛰는 마필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이제 뛴 말들 보면 그렇게 크게 뛸 말로 보여지지 않고요. 저는 외려 썬더모카신 이마필을 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마필이 이전 2승인데 굉장히 빠릅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단거리 스타일의 이 경주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썬더돔 주행 검사 보면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말이고요. 이번 경주 선행 간다라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메이킹 승리는 어떻게 보세요? 인기 1인데. 이마필이 부마 같은 경우, 부마 잉글리시 채널은 챔피언 글라스호스 말입니다. 잔디지로 혈통이고요. 근데 굉장히 거리도 길었는데 생각보다는 단거리에 뛰는 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마필은
엄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조금 이 지금 스피드 많이 나오는 게 좀 의외다 싶은데 그래도 주행 검사 봤을 때 이 말 무시하고 넘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선입견 전개한다라 그러면 이마필도 입상권을 충분히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킹 승리 조금 무시를 할까 싶어서. 거리적으로 좀 안 맞죠? 이 메이킹 승리는 그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힘도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지금 2세 신마경 용주 같으면 사실 메이킹 승리를 정말 과감하게 한번 빼고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에이스인데 3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메이킹 승리를 저는 뭐 그렇게 세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충마를 놓고 뭐 후착을 찾는 그런 에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메이킹 승리라는 마필도 이거 과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썬더돔이나 유로공주 같은 경우 데뷔전을 갔는 이제 2세 마필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스피드는 좀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사실 뭐 유로공주도 전체적인 배합을 보면 발전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스피드는 좀 나오는 혈통이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주행검사가 다가 아니고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은 남이 남아있는 복병들 위주로 해서 요거 복대복 맞고는 이거 잘못하면 정말 전 이 999도 충분히 나온다. 뭐 이게 메이킹 승리가 의외로 이게 발주가 뭐 매끄럽지 못하면서 안쪽에서 모래 맞고 헤매고 빠지는 순간에는 이게 9구까지도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애 있어요. 항상 10마 경기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이면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과감하게 철저하게 정말 고배당을 노리는 오늘 박남규의 10마 추천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마 배다리 한이 중심으로 배팅에 들어갑니다. 외곽에 10번마 아토미지, 2번마 블레스유, 3번 체인지칸, 4번 노피검 도다샤, 또 외곽에 11번마 뭐 신라의 달바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이게 사실 좀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1번을 인정 안 하면 까다롭지만 1번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후착이 어렵잖아요. 후착도 직전 경주 조금 좀 레이스 엉망으로 그르친 말이 한 마리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1번 배다리 한이 같은 경우 직전 뭐 선행 갔지만 이번 경주 조기호 상태도 굉장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하고 싶네요, 이건요. 그래요. 저는 이 배다리 한이가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이제 입상을 지켜내긴 했지만 사실 우승마와 육마신이네요. 그래 끝걸음의 여력이 많지는 않았다는 부분, 또 혈통적 기대치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힘이 제대로 그 능력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뭐 1번 게이트고 선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배다리 한이라는 마필도 그렇게 막 축마다 이렇게 뭐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지난번에 입상이 좀 착차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되는 말이 많죠. 사실 4번 높이금 도다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한번 데뷔전 때 방송에서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말 개발에 물었습니다. 대기로 인기 1위로 올라가서 무너졌지만 이번 경기는 1000m입니다. 1300보다는 뭐 1000m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고 한번 경기를 치러냈기 때문에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더 많지 않나 보이지고 10번 아토미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조금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죠. 혈통이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데뷔전 때는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뛰는 모습 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외곽으로 빠져나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뭐 1번, 2번, 뭐 4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토미지는 역시 불안 요소,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보이지고 6번 스토미 메딕도 이게 혈통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폐출혈 때문에 뭐 사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 훈련하는 모습 봤을 때는 강도도 그렇고 준비를 잘 해나갔다는 점에서는 뭐 6번 스토미 메딕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액면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볼 수 있습니다만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게 되는 마필들이 복병들이 입상 가능성이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다리 한이도 일말의 불안감은 가리고 있다. 일단 4번 높이공 도다샤, 뭐 6번 스토미 매직, 안쪽에 2번 블레스 같은 마필에도 모처럼 안쪽 게이트 들어왔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신중한 배팅이 좀 요구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호위원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일본 더 원더풀 중심으로 배드판 돌아가는데 더 원더풀도 그렇게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예요. 여기 이제 9번마 문화대로 10번마 10필이 누먼 여기 이제 5번마 럭키노바가 뭐 많이 팔릴 테고 그럴 때 자 저는 뭐 일단 비행기 마필 중에서 한두 소개해드린다면 이 4번 호프풀 사이먼이 혈통도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혈통이고 다만 이제 그 조교 때 조금 아주 컨디션이 싹 좋지는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그 배당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풀 사이먼이 이게 의외로 쉽게 사례를 간다면 뭐 의외로 워낙 또 쉽게 돌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는 4번 호프풀 사이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자 김호 의원의 추천 경주인데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 뚜렷한 축마는 없습니다. 1번 더 원더풀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착지 분량 득발하면서 또 최후위 전개하고 그러면서 라스트에 날라온 걸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더 원더풀이 뭐 저기서 최고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5번 럭키노바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주행검사 때 정말 최선을 다한 레이스로 라스트까지 굉장히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스트 무너지는 걸음을 보였고요. 이말 혈통 자체는 지금 1000m보다는 1200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데리고 가는 그 말은 저는 1번하고 5번 이마필 두 방 승부를 볼 건데요. 이마필 제가 구매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마필 딴지로 가갖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말이고요. 뭐 이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온다면 고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고배당 정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럭키노바는 이제 그 정통성 자마인데 정통성이라는 마필은 그 한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라시근이라고 정말 고가 그때 당시 한 10억이니까 엄청나게 고가 말을 들여왔 첫 음으로 고가 말을 들여왔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라시근이가 뭐 기대에 못 미쳐서 정말 다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제일 잘 된 게 정통성이에요. 그래서 그 터지 플라잉이라고 안말인데 그것도 잘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때 사러 이제 그 제주도까지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죠. 갔더니 이제 배우준 쪽에서 침을 발라놔가지고 그 못 가지고 왔던데 그래서 이제 또 김호 위원이 비카 이 럭키노바 또 사 놨던 그런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남았고 어쨌든 럭키노바는 뭐 많이 띄워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혈통이 또 뒷받침이 되는 마필이고 따라서 럭키노바 다만 이제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빠른 적응을 보여줄 수 있는 여기 강화해야 될 텐데 일본 더 원더풀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에 이제 착지 불량으로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싼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뭐 보여줄 걸음에 여력은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일본 5번이 데리러 갈 텐데 일본 5번의 동반 입상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김 의원이 다른 복병을 축으로 뭐 일본 5번 두 방이면 적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레이스죠. 짭짤한 배당이 예상되는 김 의원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예요. 안쪽에 1번마 비카 오브 더 선, 또 2번마 라이징 더비, 5번마 아스트라, 뭐 9번마 시티 위너, 뭐 11번 신비한 질주가 뭐 댓글 팔릴 텐데 이게 지금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인기마가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지 않나 보이시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직전 경주에 그 1번 비카 오브 더 선을 좀 추천을 했었는데 이마필 늑발주하고 또 안쪽으로 기대면서 한 바퀴 내내 정말 말하고 싸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4등 들어왔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조교 때 보면 많이 좀 나아진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기도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다소 좀 위험한데 그래도 이번 레이스가 그렇게 세지 않은 레이스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비카 오브 더 선을 일단 여기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5번 아스트라가 선행만 간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말입니다. 직전 레이스 스타트 최고 잘 나와서 굉장히 또 안쪽에 밀고 나가니까 외곽에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 어느 정도 끝걸음 살아 있었고요. 이번 경주 조윤경 기수 선행 간다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아스트라는 지난번에 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이고 외곽 게이트에 불람이 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이제 김 의원이 말씀한 대로 선행을 깔끔하게 가면 좀 좋은데 이게 좀 안쪽에 2번마 라이징 더비 같은 경우도 2번 게이트에서 일단 선행 승부를 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그런 벌리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무리하지만 않고 선행권에 일을 보내놓고 따라가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1번 비커브드선을 세게 먹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마필이 스피드가 좀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발전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지난번에도 뭐 물론 비인기 마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좀 불안 요소가 있고 저는 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고 어떤 성장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7번 윈디파크를 좀 재밌게 봅니다. 윈디파크도 앞선에서 일단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최응현 기수가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을 한 상태에서 3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가면서 이제 그 자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끝걸음이 완전히 그렇게 뭐 퍼지는 그런 걸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뭐 유광희 기수가 지난 3월달에 선의권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적임기세라고 봐야죠. 따라서 앞에 가면 더 좋지만 지난 3월 3일 경주처럼 선의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간다면 오히려 한 발을 더 쏠 수 있다는 점. 지난번 레이스는 요건 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는 7번 윈디파크가 뭐 능력도 되는 마필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래도 배당적인 메리트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아스트라와 7번 윈디파크 이 두 마필을 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정말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다 이제 한계를 노출하고 뭐 기복이 정말 심한 속된 말로 똥말들 레이스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왔을 때는 또 그만한 또 사연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기는 3번 황금빛 질주를 중심으로 해서 7번 퍼스트 위닝 또 6번 차세대 10번 서라불 돌풍 또 안쪽에 4번 바다불패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 정말 혼전도가 높은데요. 그래도 3번 황금빛 질주는 직전 뭐 국산 육군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 쉬었다고 말입니다. 구절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한 넉 달 이상 좀 쉬었었는데 그리고 다시 가서 교육 시작하면서 말이 좀 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이번 경주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보고요. 이번 레이스가 그 흐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뭐 차세대 같은 경우 선행을 간다라지만 이마필도 1200에서는 선행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굉장히 뭉치는 레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4번 바다불패한테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마필이 항상 좀 최후미에 따라다니는 게 좀 불안한 요소지만 그래도 이번 레이스 뭉친다라면 4번 바다불패한테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황금빛 질주도 일단은 무시는 못하죠. 그렇지만 승근자는 부담 또 25주의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면 그래도 뭐 가장 나은 마필인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또 공백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냐 여기 관건이고 뭐 10번 서러벌 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24주의 공백 그리고 데키로 팔리는 7번 퍼스트 위닝도 역시 승문전이라는 부담이 있죠. 지난번 편성 물론 뭐 이번 경주도 뭐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경주도 편성은 사실 굉장히 약했던 편성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왔을 때는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할 말은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악벽기가 좀 있었고 또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능력 발휘에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된 마필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번 경주 편성도 그렇고 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아까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육경주 혼합 4군 13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5번마 BKCA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2번마 퀴안탄생, 1번마 레이드 챔프, 3번 위닝 길리, 또 8번마 나이트 퓨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BKCA는 뭐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필이 뭐 항상 그 정상적인 페이스로 탄 말이 아니고 굉장히 말이 끌면서 말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라스트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뭐 자력으로 편하게 전개한다라면 이번 레이스에선 쉽게 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저는 뭐 후창만은 지금 이번 퀴안 탄생이 힘이 점점 차고는 있지만 1300m 또 선행도 깔끔하게 9번 남양킨이 빠르기 때문에 깔끔하게 갈 수 있는 선행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도에 비해서 이번 퀴안 탄생은 좀 불안한 요소가 많고요. 저는 3번 위닝길리가 그래도 직전 경주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하면서도 라스 완전히 죽는 걸음도 아니었고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 선입권 전개한다 그러면 3번 위닝길리한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BKC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편성이 워낙 약하고 지난번에 좀 외곽을 돌아 나왔던 그런 상황. 또 안쪽은 이제 선행은 오늘 뭐 퀴안 탄생, 나이트 퓨리, 남양킨 이런 마필이 갈 텐데 전개적으로도 뭐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BKC는 인정이 되고 저는 일본 레이드 챔프를 봅니다. 레이드 챔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최은경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람이 좀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좀 아쉬움을 안기긴 했습니다만 편성으로만 보면 뭐 레이드 챔프가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또 앞선에서 전개하는 2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뭐 뒷심이 담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5번마 BKCA 뭐 2번마 퀴안 탄생이 되기를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퀴안 탄생은 역시 승군전에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마 레이드 챔프와 4번 위닝 길리 이 두 마필의 2차 싸움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도 뭐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예요. 김호 위원이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요. 배당판은 온 핑크 블레이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8마 천지 챔프, 또 4번 최강 포리스트, 7마 스타일리쉬, 외곽에 10번마 더월드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사실 이 핑크 블레이드도 좀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뭐 워낙에 지금 말이 없다 보니까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어요. 또 역으로 본다면 뭐 최근 두 개 레이스 정도만 뛰어도 입상의 여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핑크 블레이드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뭐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필들도 대안의 마필들이 1600에 대한 어떤 적응을 과연 어떤 말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 일단 선행은 뭐 최강 포리스트가 가긴 하겠습니다만 16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이게 불안 요소가 있고 저는 8번 천지 챔프가 그래도 입상권에는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이 아닌가 보여져요. 뭐 거리도 잘 어울리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훈련도 근래 들어 가장 정말 잘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감량 20년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저는 천지 챔프를 세게 보고 있는데 김호 의원은 또 다른 복병을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추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남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5번 핑크 블레이드의 불안감 또 4번 최강 프레스는 좀 거리적으로 좀 1600m는 좀 안 맞는다는 점. 8번 천지 챔프가 그래도 그나마 입상권에서 좀 근접했다고 보고 있고요. 5번 핑크 블레이드도 사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가 이 말한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쪽에 갇히면 안 뛰는 타입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바깥쪽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았고요. 5번 게이트 또 스타트부터 좀 바깥쪽에서 전개한다라면 어느 정도 입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말이고요. 직전보다 마필 상태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5번 핑크 블레이드 이 마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8번 천지 챔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 데리고 가는 마필은 뭐 인기도에서 상당히 밀려있지만 직전 경주 거의 뭐 페이스 조절을 하다시피 들어왔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말 상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기도에서 밀려있지만 5번 핑크블레이드나 8번 천지 챔프 그 두 마리를 놓고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배당까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뭐 김 의원이 추마로 이제 놓고 갈 마필은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혈통이에요. 따라서 뭐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런 기복말 레이스에서 5번, 8번의 대끼리를 굳이 뭐 인정할 필요는 없지 않아 보이십니다. 따라서 복병을 축으로 뭐 5번, 8번을 데려가는 게 사실상 가장 그 정석적인 배팅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하는 김 의원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아들의 축제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7번마 뭐 캐도시나 5번마 최강 오피서, 4번마 백두봉, 3번 파크맨 뭐 여러 마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들의 축제는 인정을 합니다. 마필 꾸준하게 뛰는 게 강점이고요. 이번에 부담 유형이 조금 더 늘었지만 직전보다 레이스는 그다지 세진 않습니다. 뭐 선입권 전개한다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직전보다 말 상태는 조금 더 올라온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후차마를 고른다라면 저는 3번 파크맨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 상당히 레이스가 좀 생각보다 좀 강한 편이었고 부담 중량 56kg가 이 말한테 조금 무겁지 않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4kg 감량을 받는다라면 충분히 파크맨 취입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축제는 뭐 이 마필도 사실 그렇게 앞으로 보이도 걸으면 여력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경주가 뭐 편성원에 약하고 물론 지난번에도 정말 체력의 전개를 했던 그런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들의 축제를 이 편성에서는 빼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냐. 워낙 약한 편성이고 아들의 축제는 인정이 되는데 캐도시나 같은 경우는 역시 승문전이고 지난번에는 뭐 슈퍼 선행지로였어요. 그래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때 캐도시나의 를 놓고 추천을 해서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이기지 못한 아들의 그때는 아들의 진주죠. 아들의 축제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체력이 경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 편에서는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되고 저도 안쪽에 3번 파크맨이 역시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감량 이점이 크고 또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워낙 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지난번에도 역시 그 캐도시나랑 같이 뛰어서 3차인데 캐도시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선행 주로의 덕을 좀 받던 반면에 취입을 했던 파크맨은 어떤 주류의 불리함을 감수를 했다 봐야죠. 그래서 이 맛이 안 되다리면 뭐 이번 경주는 무조건 파크맨이 캐도시나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파크맨이 역시 좀 가장 그래도 배당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메리트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당부드리겠고요. 구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만 무적 원더풀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9번만 바람의 흔적, 6번만 골드 서메이션, 5번만 자이언트 홀드, 3번만 정상코리아. 이게 어떻게 보면 출전 두수는 좀 단순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약간 능력마들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7번 무적 원더풀은 인정을 합니다. 뭐 이마필 데뷔전 이후로 꾸준하게 걸음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주는 11주 만에 나와서 좀 레이스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도 라스트까지 굉장히 좋은 걸음 보여줬고요. 또 9번 바람의 흔적은 직전 경주 선행을 안 가고 라스트 끈끈하게 버티고 라스트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7번하고 9번 이게 기본 막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복병마로는 5번 자이언트 홀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 계속 1800m만 뛰다가 지금 1400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번 경주 들어서 조교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 다리가 좀 안 좋으면서 조교 강도가 낮았는데 이번 상태 좋아지면서 조교 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자이언트 홀드 이마필 복병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적 원더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사실 공백이어서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팔리도 사실 좀 덜 팔렸는데 사이즈로 3차까지 밀리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따라서 무적 원더풀이 그래도 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바람의 흔적 같은 경우는 자꾸 그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마필도 거리가 이렇게 뭐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1400으로 이제 100m 늘어난 것이 좀 걸리고 또 하나는 승문전인데 이게 승문전 치고는 편성이 정말 빡빡합니다. 따라서 바람의 흔적도 혼합 상군에서는 다소 좀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대끼리로 팔리는 것만큼의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6번 골드 서메이션을 세게 봅니다. 골드 서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에 그 입상을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많이 팔렸습니다만 역시 좀 한계를 보이는데 원래 골드 서메이션은 1600보다는 1400이 훨씬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보유주 걸음의 여력도 훨씬 더 1400에서는 있기 때문에 저는 골드 서메이션이 능력 발휘에 있어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는데 따라서 7번 무조 원더풀은 이 편에서 빼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여기에 바람의 흔적보다는 5번마 자이언트 홀드나 6번마 골드 서메이션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0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또 박랑규가 추천 경주 선정했어요. 고배당 롤이 가는 레이스고 2등급의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뭐 항상 변수는 도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2번마 반지의 제왕 5번마 유아 힐 레디어스 8번마 아주 최강 9번마 트리플 파티 또 외곽의 10번마 드롭 더 비트 이런 마필이 펴지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레이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반지의 제왕이 여기 뭐 한 수 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전 경주 1400에서 편하게 선행 경기에서 이겼고요. 그전에는 외곽에 굉장히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 2번 게이트 달고 선행 간다라면 쉽게 들어오겠지만 뭐 선입권 전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담장이 4km 늘은 거는 1200m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반지의 제왕은 인정을 하고요. 후착은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11번 브루스톰하고 12번 드롭 더 비트를 보고 있습니다. 드롭 더 비트가 지금 늘어난 거리에서 좀 적응을 못했고요. 바로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무디에 붙였고요. 그 전에 1200m에서는 이만필 그 장안서 내려가다가 뭐 말이 까불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스타트부터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이마필이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굉장히 스타트 빠르고 말이 알아서 끌고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려 12번 게이트가 이만한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 더 비트 보고 있고요. 브루스턴 같은 경우는 직전에 뭐 거의 3열 외곽에 말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경주 편하게 선임만 전개한다라면 충분히 입당 가능한 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선입 외이기 때문에 되는 마필이 정말 많습니다. 뭐 계속 바닥을 치고 있던 마필도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또 뭐 의외로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반지의 제왕도 물론 이제 상태감이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너무 과도한 인기는 분명 경계를 해야 돼요. 저는 지난 4월달에 제가 반지의 제왕을 추천해서 입상을 할 때 정말 힘겹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 요소가 좀 느껴졌고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방송에서 좀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좀 쉬운 선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선행 주로에 또 들떠 보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뭐 그렇다고 그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아주 많았던 상황은 아닌데 안쪽 게이트인데 이게 지금 페이스가 지난번이랑 비교가 안 돼요. 외곽에 있는 발빠른 마필들이 뭐 대거 몰려 나와서 페이스가 빨리 전개되는 구도 속에서의 반지의 제왕도 불안 요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시는 못합니다. 컨디션은 좋아지지만 그래서 반지의 제왕도 그렇게 뭐 놓고 갈 충만은 아니다 보여지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1200이라는 경주거리의 노림수를 가지고 가야죠. 따라서 1200이라면 재밌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까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정말 철저하게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해서 1200에 특화돼서 1200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복병들 위주로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강남구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